어릴 땐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이 300개가 넘었던 분들 많으시죠? 초중고 친구들, 과 동기, 동아리 선후배, 알바하면서 만난 사람들. 그때는 그 사람들이 평생 친구인 줄 알았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문득 핸드폰 연락처 봤을 때 그 300명 중에서 지금도 연락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진짜 힘들 때 새벽에 연락해도 받아줄 사람으로 좁히면 두세 명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죠.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왜 친구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그게 왜 이상한 게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원래 친구가 많았는데 줄어든 분들도 계실 거고, 애초에 친구가 별로 없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둘 다 오늘 이야기에 해당돼요. 친구가 적은 게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게 왜 자연스러운 건지, 그리고 혼자가 편하다면 그게 왜 전혀 이상한 게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20대 초반까지는 친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학교라는 공간에서 매일 같은 사람들을 마주치잖아요. 수업 듣고 밥 먹고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하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이 있어요. 동아리 가입하면 자동으로 선후배가 생기고, 과 대표하면 다른 과 대표들이랑 친해지고, 술자리 한 번이면 처음 보는 사람이랑도 형, 동생, 언니, 누나 하는 사이가 되죠. 친구 만들기가 너무 쉬운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친구가 많은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주말마다 약속이 꽉 차 있고, 단톡방이 수십 개씩 있고, 생일 축하 메시지가 카톡 알림을 가득 채우는 게 그냥 일상이었으니까요. 이걸 설명하는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로빈 덤바 교수가 발견한 건데, 인간의 뇌가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대략 150명 정도가 한계라고 해요. 그런데 이 150명이 다 같은 수준의 친구가 아니에요. 동심원처럼 층이 나뉘어 있어요. 가장 안쪽에 있는 핵심 친구는 5명 정도예요. 슬플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돈 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 층이 15명 정도인데 꽤 친한 친구들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하는 사이. 그 다음이 50명, 그 다음이 150명. 이렇게 점점 관계의 밀도가 옅어져요. 핸드폰에 연락처가 500개 있어도 진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건 5명 내외라는 거예요. 이게 뇌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소수 중에 진짜 내 편이 한두 명은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졸업하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일단 매일 만나는 사람이 사라져요. 회사 동료가 있긴 한데 그건 친구가 아니잖아요. 같이 야근하고 같이 점심 먹어도 그건 업무적 관계예요. 퇴근하고 나면 각자 집에 가고, 주말에는 서로 연락 안 하고, 가끔 회식하면서 친해진 것 같아도 한 명이 퇴사하면 연락이 뚝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직장 동료는 그 직장에 있을 때만 친한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퇴직하고 다음날 바로 연락처 지워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10년 넘게 같이 일했는데 퇴직하니까 그냥 끝인 거예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시간도 없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하고, 야근하는 날이면 집에 오면 10시, 11시예요. 밥 먹고 씻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굴 만날 시간이 없어요.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하고 좀 쉬어야 다음 주를 버틸 수 있으니까 약속 잡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한 달에 한 번 보던 친구가 3달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결국 1년에 한 번 보게 되고, 그러다가 아예 안 보게 돼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서로 바빠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가 제안한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0대 때는 앞으로 살 날이 무한하다고 느끼니까 아무나 다 만나도 상관없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재밌고, 인맥 넓히는 게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에너지를 관계 확장에 쓰죠. 그런데 30대, 40대가 되면 뇌가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체감하면서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만나서 에너지만 빠지는 사람보다는 만나면 진짜 편하고 좋은 사람만 골라서 만나고 싶어지는 거죠. 이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뇌가 자동으로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30대가 되면 사람마다 삶의 궤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대학교 때는 다 같은 조건이었어요. 다 같이 학생이었고, 다 같이 미래가 불확실했고, 다 같이 술 마시면서 밤새 떠들었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10년 이상 지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돼요. 어떤 친구는 대기업 가서 높은 연봉 받고, 어떤 친구는 중소기업에서 야근에 치이고, 어떤 친구는 창업했다가 빚더미에 앉고, 어떤 친구는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어떤 친구는 아직 솔로예요.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10년, 20년 후에는 서로 다른 나라에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만나면 대화가 겉돌아요. 한 친구는 서울에 아파트 샀다면서 인테리어 얘기하고, 다른 친구는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어요. 한 친구는 애 학원비가 많이 든다고 한숨 쉬고, 결혼 안 한 친구는 듣고만 있어요. 공감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시험 망했다, 교수 짜증난다, 이런 얘기로 몇 시간씩 떠들었는데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해도 온도가 안 맞아요.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평가한다고 해요.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뇌는 자동으로 비교를 해요. 의식적으로 막으려고 해도 안 돼요. 걔는 서울에 아파트 샀는데 나는 아직 전세네. 걔는 애 둘 낳고 잘 사는데 나는 아직 솔로네. 이런 비교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대학교 때는 비교할 게 별로 없었어요. 다 같은 학생이었으니까. 근데 졸업하고 10년 지나면 비교할 거리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 만남 자체가 불편해지는 거죠. 코로나도 한몫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을 안 만나다 보니까 대인관계 근육이 완전히 퇴화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좀 심심했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약속 없는 게 오히려 편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서 유튜브 보고 배달 시켜 먹고, 누굴 만나려면 씻어야 하고 옷 입어야 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귀찮아진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들 있잖아요. 밥 먹자고. 근데 답장하기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자고 하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고, 그러다 보니 연락하는 사람이 더 줄어든 거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사회적 기술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진다고 해요.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표정 읽고 분위기 파악하는 것도 다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에요. 3년 동안 화상회의랑 카톡으로만 소통하다 보니까 대면 만남이 어색해진 거예요. 코로나가 대인관계의 기본 설정값을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돼요. 혼자 있으면 답답하고 누군가랑 수다 떨어야 기분이 풀리는 타입이죠.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많아야 행복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소모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혼자 있고 싶어져요. 혼자 책 읽거나 유튜브 볼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타입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친구 많이 사귀라고 하는 건 고문이에요. 억지로 약속 잡아서 나가면 2시간 만에 기 빨려서 집에 가고 싶어지거든요. 흥미로운 건 외향성과 내향성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 차이라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의 뇌는 사회적 자극에서 도파민을 많이 분비하고, 내향적인 사람의 뇌는 조용한 환경에서 더 안정감을 느껴요.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적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건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중요한 건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인 거랑 어쩔 수 없이 혼자인 거랑 다르다는 거죠. 경조사 때 친구 관계가 진짜 갈려요. 결혼할 때는 하객이 많으면 왠지 인싸 같은 기분이 드니까 연락처 뒤져서 아는 사람 다 초대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는 축의금 들고 오는 사람들 보면서 나 친구 꽤 많네 생각해요. 근데 진짜 시험되는 장례식이에요. 오는 사람이 정말 몇 명 안 돼요. 결혼식에 왔던 사람들 중에 절반도 안 와요. 바쁘다고 연락만 오거나 아예 소식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인간관계구나. 축의금 내는 건 누구나 해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밤새 같이 있어주는 사람, 아무 말 안 해도 옆에 앉아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손에 꼽아요. 경조사 품앗이에 지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1년에 결혼식만 몇 번을 가는지, 축의금만 해도 월급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런데 그렇게 수십 번 경조사에 가서 돈 쓰고 시간 쓴 사람들 중에
정작 본인이 힘들 때 연락 오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경조사 자체를 줄이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친한 사람 것만 가고 나머지는 그냥 부조만 보내거나 아예 안 가거나. 그게 야박한 게 아니에요. 관계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호혜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거라는 건데 문제는 이 균형이 안 맞으면 관계가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경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갔으니까 너도 와야 해. 이런 암묵적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가 충족 안 되면 서운해지고 서운함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져요. 나이 들수록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와 그로부터 얻는 정서적 보상이 맞는가? 안 맞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자녀가 생기면 또 한 번 크게 갈려요. 결혼 전에는 같이 술 마시고 여행 가고 하던 친구들이 애 낳고 나면 연락이 뚝 끊겨요. 당연한 거예요. 애 키우면 술 마실 시간이 없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애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그러고 나면 본인도 녹초가 돼서 쓰러져요. 주말에는 애 데리고 키즈카페 가야 가고 가족 행사 있으면 다 가야 하고 친구 만날 물리적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주제가 완전히 달라져요. 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린이집 얘기, 학원 얘기, 학군 얘기 끝도 없어요. 근데 애 없는 친구가 그 자리에 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듣고만 있어야 해요. 반대로 애 없는 친구들 모임에 가면 여행 얘기, 맛집 얘기하는데 애 있는 사람은 거기 공감을 못해요. 지난주에 애 아파서 응급실 갔다 온 얘기밖에 없는데 걔네는 일본 다녀온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요. 이걸 유사성 끌림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사람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한테 끌린다는 거예요. 나이, 직업, 가치관, 생활 방식이 비슷한 사람한테 편안함을 느끼고 그런 사람이랑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20대 때는 다 비슷비슷했으니까 친구 사귀기가 쉬웠어요. 근데 30대, 40대가 되면 각자 삶이 너무 달라져서 비슷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친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엄마들이랑 계속 연락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애 낳고 나면 기존 친구들이랑은 멀어지고 산후조리원 동기들이랑 더 친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처지가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애들이 크면서 또 갈려요. 유치원 다닐 때는 친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학군이 달라지고 학원 보내는 게 달라지면서 또 멀어지고 중학교 가면 또 갈리고 고등학교 가면 또 갈리고 그래서 인생 시기마다 만나는 친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매일 붙어 다니던 친구, 대학교 때 밤새 술 마시던 친구, 첫 직장에서 같이 고생하던 동기. 그때는 정말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년에 한 번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내는 사이가 됐어요. 카톡 프로필 사진 보면서 쟤 결혼했네, 쟤 애 낳았네 이렇게 안부를 아는 정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절에 맞는 인연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 시공간에서 만났기 때문에 친해진 거고 그 시공간이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예요.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해져요. 10년 만에 만났는데 할 얘기가 없어서 어색하게 밥만 먹고 헤어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 얘기 꺼내면 잠깐 웃기는 한데 그것도 금방 동나고 지금 무슨 일을 하냐, 결혼은 했냐 이런 얘기 몇 마디 하고 나면 정적이 흘러요. 그때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친했던 건 그때 그 상황이 만들어준 거였구나. 그래서 멀어질 친구는 손절하지 않아도 알아서 멀어져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영국의 심리학자들이 1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교류가 많아지면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친구를 자주 만나면 행복해지는데 IQ가 높은 집단은 반대로 혼자 있을 때 더 만족감을 느꼈다는 거죠.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추구하는데 사회적 관계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친구가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친구가 적다고 해서 뭔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그게 맞는 삶의 방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주말에 집에서 혼자 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진짜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이 아예 없느냐, 한 명이라도 있느냐의 차이예요. 나이 들면서 피해야 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항상 남 험담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리를 두는 게 맞아요. 특히 이간질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해요. A한테 가서 B 욕하고 B한테 가서 A 욕하는 사람, 처음에는 나한테 잘해줘요. 비밀 얘기도 들어주고 공감도 잘해주고. 근데 나중에 보면 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다 하고 다녀요. 이런 사람은 바로 거리 두는 게 맞아요. 질투심이 강한 사람도 조심해야 해요. 내가 잘 되면 축하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배 아파하는 사람. 말로는 축하한다고 하는데 눈빛이 안 웃어요. 연구에 따르면 질투심의 핵심에는 수치심이 있다고 해요. 상대방이 잘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못났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감정이 불편하니까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싶어지는 거죠.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때로는 내 뒤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런 사람은 가까이 두면 안 돼요. 적당히 거리 두고 지내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결국 나이가 들면 남는 건 가족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40대, 50대 분들 중에 제일 편한 사람이 결국 옆에 있는 배우자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친구 만나면 신경 쓸 게 많아요. 뭐 입고 갈지, 무슨 얘기할지, 실언하면 어쩌나. 근데 배우자는 그냥 있어도 돼요. 말 안 해도 되고, 꾸미지 않아도 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 보면서 귤 까먹어도 되잖아요. 그게 진짜 편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결국 배우자가 제일 좋은 친구라는 거죠. 매일 얼굴 보고, 매일 밥 먹고, 아플 때 병원 같이 가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가족이 곧 친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애착 이론으로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한 기지가 필요해요. 어릴 때는 부모가 그 역할을 하고 성인이 되면 배우자나 친한 친구가 그 역할을 해요.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곳,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는 사람. 그런 존재가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 안전한 기지의 중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고 그게 보통은 가족이 되는 거죠. 근데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비혼으로 사는 분들, 배우자랑 헤어진 분들, 사별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배우자가 친구라는 말은 해당이 안 되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속마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새벽에 전화해도 받아줄 친구, 힘들 때 달려와줄 친구. 그런 친구 한두 명만 있으면 정말 잘 산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카톡 친구 500명 있어도 정작 힘들 때 연락할 사람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이 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그런 순간에 내 옆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축의금 내러 온 100명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밤새 옆에 앉아있는 한 명. 승승장구할 때 축하해주는 사람은 많아도 바닥에 떨어졌을 때 손 잡아주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 몇 명이 진짜 친구예요. 친구 많이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몇 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게 생각보다 무서운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좋아서 내가 선택한 혼자인 것과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혼자여서 외로운 거랑 달라요. 혼자 있어도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고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만성적인 외로움이에요. 진짜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갭이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해요. 외로움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질환 위험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지만 아예 없는 것보단 나를 정말 잘 알아주는 친구 한두 명은 있으면 좋다는 거죠. 5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나가고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은퇴하고 특히 남자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갈 곳이 없어요. 직장 다닐 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 만났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 친구가 중요하기도 해요. 가족에게 못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심심할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몇 명만 있어도 노후가 달라져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60세 환갑 잔치하고 몇 년 안 살았는데 지금은 퇴직하고도 30년, 40년을 더 살아요. 그 긴 시간을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손절의 시대가 아니라 연결의 시대라는 말도 있어요. 나이 들면 어차피 남는 친구가 한 줌이에요. 나이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상이에요.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20대처럼 친구가 수십 명씩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 내 편인 친구 몇 명만 있으면 돼요. 결혼한 분들은 배우자가 가장 좋은 친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고, 비혼인 분들은 진짜 속마음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 있으면 충분해요. 인생에서 진짜 친구 두세 명만 사귀어도 성공한 거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핸드폰 연락처에 이름이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진짜 내 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진짜 내 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편하고 만족스러운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친구 사귀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충분히 행복하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 하든 본인이 괜찮으냐는 거거든요. 다만 혼자가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가끔 외롭다면 그때는 한 명 정도 마음 터놓을 사람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런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인연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꼭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람도,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도, 힘들 때 안부 한번 물어봐 주는 사람이면 다 친구예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100명의 지인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나아요. 그 한 명이 있다면 이미 충분한 거고, 없어도 본인이 괜찮다면 그것도 충분한 거예요.